네, 오늘은 지역 연운의 고용 데이터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사실 제조업은 지금 바닥 국면에서 전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계속 하락하다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변동성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추이 자체는 제조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바닥 국면을 계속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서비스업의 변화를 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고용 데이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데이터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번 8월 데이터, 즉 9월 발표하게 될 8월달 BLS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만큼 지역 연운의 데이터들은 이미 8월달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따로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해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될 만큼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고용 관련 세부 지표들을 올리고 있잖아요. 시장 컨센과 달리 오히려 더 악화된 흐름으로 나올 만한 세부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경의 입국자 추이라든지 8K 리포터 해고 데이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해고가 증가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죠. 게다가 컨퍼런스 보드의 일자리 격차 등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고용 데이터 상당히 불안한 면모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용 데이터가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큰 트렌드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흐름 자체의 추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8월 BLS 고용 데이터, 9월달 발표하게 될 8월 데이터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지역 연운 서비스업의 고용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달 대비 변화한 모습을 좀 눈여겨보시면 의미 있는 패턴을 일부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국경 입국자 추이라든지 지역 연운의 서비스업 데이터 등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 컨센은 실업률이 4.2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세부 데이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컨센과 달리 더 악화된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계 방식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참고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게 이 서비스 고용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ISM이 조사하고 있는 서비스 고용지수는 가장 최근치죠. 7월달이 51.1로 소폭 반등하는 게 나왔지만 이건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사실 계속적인 추이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었던 과정의 일시적인 반등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의 약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높은 레벨을 유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게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에 달렸다? 아직 서비스업이 50 이상이라는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과거 ISM 서비스 지수의 추이를 놓고 경기 침체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장기 평균 레벨이 이 음영을 칠한 부분인데요. 오히려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떨어지면 3개월 내 반등하는 패턴이 어김없이 나왔고 서비스업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건 집계 이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오히려 경기 침체 이후에 하락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인 서비스업 지수가 7월 달에는 51.4로 직전 달에 비해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연도 4월과 6월 달 서비스업 지수가 50을 하회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게다가 08년 9월에도 이 서비스업 지수가 50을 하회했는데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하회했던 레벨 자체를 비교해보면 08년도는 49.4였고요. 올해 6월은 48.8입니다. 더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 4월과 6월 서비스업 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했던 이런 서비스업 지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경기 위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서비스 지수에 대한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고용 지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서비스업의 고용 지수 자체가 5개월 연속 계속해서 50 미만의 위축 영역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달 반등을 한 것이고 저는 이 반등을 일시적인 반등으로 본 것이죠. 이 부분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의 낮은 레벨, 팬데믹을 제외하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레벨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레벨이 000 닷컴 버블 진입 구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흐름 이 정도 이해를 갖고 가장 최근 8월 데이터죠. 업데이트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뉴욕 연은의 서비스업 고용지수 추이입니다. 8월달 고용지수가 직전달 12.4에 비해서 5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을 기록했고요. 물론 지금 자체가 그렇게 낮은 레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직전달이 12.4였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여기에 5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현재는 7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달과 이번 달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패턴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추이라면 전반적으로 8월 BLS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이런 고용 데이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수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08년도 당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1월에 20.6이던 고용지수가 2월달 마이너스 5로 급감을 했거든요. 한 달 만에 2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만큼의 매우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고용 탄력성이에요. 따라서 지금 레벨 자체를 안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필라델피아 연은의 서비스업 고용지수입니다. 보시면 8월 정규직 고용지수가 10포인트나 매우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레벨이 마이너스 14.9를 기록을 했고요. 이 위치는 두 번째 연속해서 마이너스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 수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2011년 3월 이후 장기 평균이 12.7이거든요. 이를 놓고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업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폭도 지금 예사롭지 않은 폭까지 떨어진 것이죠. 더욱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한 부분, 이렇게 크게 줄었다는 것은 해고 증가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파트타임 고용지수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4였는데 이번 달 마이너스 0.5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비교를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평균 근무 지수죠. 근무 시간에 대한 지수인데 지난달 마이너스 1에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리치먼드 연은의 서비스업 고용지수 추이입니다. 고용지수 8월달은 사실 직전달과 같은 마이너스 4로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 고용지수 마이너스 영역에 떨어진 이 위치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고요. 이 수준을 지난달에 이어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93년 11월부터 상당히 오랜 장기 시계열이죠. 이 장기 평균이 플러스 4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레벨이고, 이 장기 평균에는 모든 경기 침체의 저점을 다 포함한 평균이기 때문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캔자스시티 연은의 서비스업 고용지수 추이도 보시게 되면 8월달 고용지수가 직전 달이 플러스 10이었는데 이번 달 마이너스 9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집계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파트타임 임시 고용 지수도 마찬가지죠. 직전달 마이너스 1에서 이번 달 소폭이나마 마이너스 2로 계속 마이너스 영역, 위축 영역을 유지하면서 그 폭 또한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캔자스시티의 8월 근무시간 지수 직전달 6에서 더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2까지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은의 서비스업 고용지수 추이도 마찬가지죠. 고용지수 8월엔 0.6으로 지난달 마이너스 0.2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승분은 아니고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8월 고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파트타임 고용지수 보게 되면 마이너스 4.9로 직전달 마이너스 2.3에 비해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정규직에 비해서 이 파트타임 고용지수가 마이너스 감소 추세를 먼저 선행하는 흐름으로 보여질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8월 근무시간 지수도 마이너스 0.7로 직전달 마이너스 0.9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근무시간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댈러스 연은 소매 판매 추이도 함께 발표를 하는데 전반적인 소매 판매 리테일이죠. 고용지수 추이 보게 되면 8월달 리테일 고용지수 마이너스 5.9로 직전달 마이너스 6.5에서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사실 큰 변동이 없다고 봐야겠죠. 지속적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소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 임시직 일자리가 더 많겠죠. 8월 리테일 파트타임 고용지수는 마이너스 18.6으로 직전달 플러스 0.3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레벨이 과거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뉴욕,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캔자스시티, 댈러스 5개 지역 연운의 서비스 고용 데이터를 쭉 살펴봤더니 미국은 현재 고용지수가 더 악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런 8월 데이터가 지금 며칠 있으면 나오게 될 BLS 고용보고서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미국 해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되겠지만 사실 예전에 올렸던 고용 관련 세부 지표들, 미국 국경 입국자 추이라든지 전반적인 컨퍼런스부의 일자리 격차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가 꾸준히 올렸던 영상들의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의 큰 흐름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 이번 달 고용 데이터의 지난달 대비 변화에도 그렇게 시장의 컨센처럼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역 여는 서비스 고용 데이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